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한 20일 전, 거의 한 달 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때 공부한 투자 전략이 있는데 1년에 2번만 사용 가능한 투자법이죠.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빠르게 리뷰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자, 3주 전에 우리가 공부한 게 뭔가 봤더니 바로 중형주 전략이었습니다. 매년 3월, 9월 옵션 만기일에는 시총 규모별 지수 변경을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6월부터 8월 말까지 일평균 시총 순서로 1등부터 100등은 대형, 101등부터 300은 중형, 그 외는 소형주로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업들의 1등부터 끝까지 쭉 줄을 세운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형주에 좀 포인트가 있다고 하는데요. 중형주 지수는 중소형주 펀드 투자자가 선호하는 벤치마크 지수로 수급 효과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투자할 때 대형주는 조금 뭔가 느릿느릿해서 조금은 기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기름들 대형주 안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 소형주로 보자니 야, 근데 소형주는 좀 너무 이제 펀드멘탈이 안 좋은 기업도 많고, 그리고 갑자기 뭐 상장 폐지도 하고, 그러니까 좀 걱정이 많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101등부터 300등이 대형주보다는 주가가 조금 탁착착 움직이고, 그리고 소형주보다는 기업들의 실적도 괜찮고, 그 다음에 또 인정받은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하는 펀드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투자 전략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게 뭔가 봤더니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이동하는 종목은 기관 매수 유입이 높다고 하며, 그 반면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올라가는, 뭔가 우리가 봤을 때는 야, 101등에서 100등으로 올라가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겠지만 단기간 동안 기간 매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려서 1등부터 100등까지 대형주가 이렇게 있고, 101등부터 300등, 그 다음에 그 외 소형주,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해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잘 이해가 안 가고, 이런 식의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ETF에 딱 투자하면은 삼성전자가 포함되어 있으면은 이제 그 친구가 뭐 30%씩 이렇게 들고 있는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대형주라도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이 그 자금을 거의 다 가져간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말인즉슨 여기 99등, 100등 여기에 있는 친구들은 조금은 메롱이라고 볼 수 있겠죠. 대형주에 투자는 펀드의 그 힘을 많이 받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이 시가총액이 조금 낮아지던지 아니면은 밑에 있는 애들이 많아져서 올라오던지 그런 식의 흐름이 나타나서 101등, 102등, 103등 이렇게 간다면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중형주에 투자하는 펀드도 이제 시가총액이 높은 애들한테 많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기대값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의 꼬리가 아니라 뱀의 머리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지난번에 메리츠증권의 리포트를 딱 봤을 때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가는 친구들은 코스피보다 4.8% 정도 더 오르는 그런 효과를 받을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측은 이렇게 한미사이언스, GS건설, KCC, 한전기술, DBIT 이 친구들이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이동할 거다라고 예측을 했고, 그렇다면 이번에 과연 그 결과대로 나왔나 봤더니 예상 종목이 모두 일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미사이언스, GS건설, KCC, 한전기술, DBIT 위 기업들이 전부 다 중형주로 편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반면 편출은 한 가지는 틀렸습니다. 현대미포조선, 페노션, BJ프리테일, OCI 이 친구들은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넘어갔지만, 그런데 원래 나머지 한 자리는 현대해상이었죠. 이 친구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했지만 그런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대형주로 편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 빼고는 전부 다 똑같았다고 하네요. 일단 같은 기간 코스피는 마이너스 4.7%나 하락하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매우 매롱이었다는 거겠죠. 하지만 위에 봤다시피 야, 코스피보다는 한 5% 좋았다고 하니까 그래도 한 보합권 정도는 나타내지 않았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미사이언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4%나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왼쪽에 보시면 여기가 기관 매수인데 기관 매수도 꽤나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거 좀 맞아떨어진다 라는 생각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4개는 완전 메롱이었습니다. GS건설 마이너스 10%, 기관의 매수는커녕 오히려 매도가 더 많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KCC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7.6% 하락, 그리고 기관의 매수도 뚜렷한 점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외국인이 매수하는 걸 체크할 수 있네요. 그리고 한전기술은 13%나 급락했습니다. 물론 중간에는 82,000원까지 쭉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긴 했지만 그때 바로 매도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기관의 매동은 매수도 아니고 매도도 아닌 눈치 보기인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DBIT, 이 친구는 마이너스 9.2% 하락으로 여전히 힘이 없는, 최근 들어 반도체가 조금 안 좋긴 했지만 어쨌든 중형주 전략이란 말이 조금 무색하게도 안 좋은
결과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길이 직접 투자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한미사이언스 이 친구만 빨간불을 켜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파란불이며 각 종목에 30만원씩 3번 매수했거든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를 3번을 통해서 제 기억에 첫 번째 날, 세 번째 날, 다섯째 날인가 그렇게 매수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총 한 종목당 90만원씩 450을 투자했고 그 결과는 마이너스 19만원, 제 소중한 돈이 없어진 걸 확인할 수 있고 수익률로 보자면 마이너스 4.3% 하락으로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중형주 전략은 조금은 아쉽게도 실패로 돌아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왔지만 어쨌든 손실은 손실이겠죠. 빨리 증시가 또 좋아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뭐든 100% 성공하는 투자법은 없겠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러한 투자법을 공부할 때마다 저 길이 또 기회가 된다면 꼭꼭꼭 같이 투자를 해서 이런 식으로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좋은 투자법 발견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죠. 항상 이러한 자료가 기르분들의 투자에 0.1%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